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소폭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 증시의 어떤 폭락 그리고 그렉시트에 대한 어떤 언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6.5% 폭락했다는 소식이 개장 초부터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증시 과열에 따른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과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의 IPO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가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올 후반기 FR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4월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돈 것이 금리 인상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 판매의 선행 지수격인 4월 잠정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3.4%가 급증한 112.4를 기록하면서 1% 상승이었던 증시 예상을 상회하면서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타결됐듯 했던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것이 오늘 증시의 또 다른 하락 요인이 되었는데요. 어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와 채권단 간 실무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EU의 고위 관계자들이 합의 도출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등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 주택건설, 금광, 유틸리티, 정유, 반도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업종과 항공사, 에너지, 통신, 바이오, 소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다소 하락한 2.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가 올해 모든 EU 국가들의 회원국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올 한 해 EU 회원국 모두가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ECB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와 원유 가격 하락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질 임금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 덕분에 유럽 전체의 가계 지출이 늘 것이지만 소비 수준은 상당 기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동부 유럽 지역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면서 GDP 증가율이 2.4%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올해는 1.5%, 내년도에는 1.8%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반도체 업체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업계 M&A 사상 최대 규모인 370억 달러의 얼바인 소재의 통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인수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미 어제 장 후반 이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급등했던 양사의 주가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페럴 업체인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예상보다 많은 주당 53센트의 순손실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우려했던 것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데다는 안도감으로 오늘 14%의 급등세를 보였고 세계 최대 멤버십 할인 마트인 코스코는 예상을 2센트 웃돈 주당 1달러 17센트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동일 점포 매출 증가세가 최근 6년 내 가장 적었다는 분석에 1%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20% 가까운 주가 급락에 따라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증권사 밀러 테이백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외식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이 2.9% 상승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도에 전 직원의 2%에 해당하는 5천 명 이상의 감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0.4%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의 최대 스폰서인 신용카드사 비자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FIFA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폰서십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자의 주가는 0.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예상 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주보다 7천 건이 늘어난 28만 2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 27만 건을 웃돌면서 지난 5주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준선인 30만 건을 12주 연속 하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줄여서 정확한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5천 건이 늘어난 27만 1,500건을 기록했으며
지난주 기준 연속 수급자 수는 이전주 대비 11,000건이 늘어난 222만 2천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사분기 GDP 수정치, 5월 시카고 PMI, 시카고 대학이 발표하는 5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빅라스, 제네스코, 스코시아 뱅크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마감된 것은 아니고요. 소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